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감사원장, 제가 이 정치의 연구원장 멈춰! 민주화 이후에 전임 대통령들 모두 그 퇴진 후에 참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대통령의 실패, 이것은 그 영향이 당사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불행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은 뒤로 밀려나고 이념적인 목표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보복들이 오히려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하죠.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장관 위에 장관이 되어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또 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놓은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사법부 역시 최근 들어 국민들로부터 참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형식상 절차는 다 밟습니다. 그러나 결코 국회, 특히 야당의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많은 분들이 제왕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그 고유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비서실의 기능도 대폭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일하는 장관들과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휘자 같은 역할,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많이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시대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했던 국정의 많은 부분, 국무총리와 장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에 위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정말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시간 이후에는 어떤 분들은 왜 손짓이 어땠다, 어색했다, 표정이 어땠다, 또 왜 이 말을 했냐, 왜 이 말은 안 했냐, 정말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또 제 입에 익숙지도 않은 단어들을 말하면서 참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바뀌어야 된다, 더 바뀌어야 된다. 제가 정치에 능숙하고 노련하지는 않지만 만일 정치에 능숙하고 노련한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전부였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허물어진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실천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제 성격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아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격 검사는 MBTI 아시죠?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으로 나왔어요. 어머. 그러니까 당신의 그 모습을 거기다가 이제 답한 게 아니고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답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정치에 입문하면서 많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좀 긴장도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의 그 소질이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 기대해 주십시오. 조금씩 나올 겁니다. 너 뭐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힘들지 공감해 주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어려워했죠. 사실 입양돼서 자라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내 줬어요. 잘 견뎌내 줬고 얼마 전엔 저한테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 그리고 또 학교 같이 지냈던 친구들 바라보면 정말 앞이 깜깜하대요. 앞이 깜깜하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아빠는 할 수 있잖아. 그 일을 좀 해달라. 그런 편지를 써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앞으로 이런 청년들의 그러한 아픔을 저희 아들 같은 그 또래 이제 저희 아이들로부터 제가 들었던 그리고 같이 느꼈던 것들처럼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윤 후보 측 나름대로의 사정을 가지고서 결정하실 문제여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당내 경선이 우리 그 당의 어떤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당의 후보들이 서로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조상의 어떤 친일 논란 그런 것을 이제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본인도 아니고 조상의 문제까지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 이제는 뭐 그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그 조부나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